그 쇼츠가 지금 거의 500만 조회수. 500만요? 최근 5월, 6월 거 한 금액이 1억 1천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정말 갓대고 제 생활비까지 갓대고 15% 정도 넘는 것 같아요. 500에서 750만 원 정도 넘는 것 같습니다. 그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그 벤츠 끌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사님 동행하셔서 이 짐 다 들어주시고, 우리는 이런 제품 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 어플도 개발하는 회사예요.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이런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마 필요로 하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업을 2년째 하고 있는 27살 카페 닉네임 보노보노입니다. 지금 출근하신 거예요? 네, 일이 있어서 조금 일찍 출근합니다. 대표님 아침 식사 하셨어요? 네, 먹고 왔습니다. 평소에는 간단하게 이제 운동을 좋아해서 단백질 쉐이크에다가 미숫가루 타먹고 급하게 나옵니다. 보통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세요? 보통 이렇게 나와서 10시 출근해서 네, 출퇴근 시간 피하기 위해서 차 안 막힐 때 출근해서 사무실 도착해서 이제 간단하게 업무 보고 점심 먹고 와서 택배 배송하고, 그리고 오후에 좀 마케팅 업무 좀 보다가 그냥 밤늦게 퇴근하는 편인 것 같아요. 퇴근하고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집에 들어갑니다. 또 다른 운동 좋아하시는 거 있으세요? 농구 좋아해요. 농구할 때만큼은 아무 생각이 안 나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시간인 것 같아요. 잘하신 편인가요? 요즘 조금 실력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사업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2023년도 10월에 시작했으니까 2년 좀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업하기 전에는 뭐 하셨어요? 저 군대 전역하고 바로 사업을 시작해서 특별한 취업 경험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대표님 어쩌다가 사업을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원래 대학생 때부터 창업에 대한 욕심이 조금 있었는데, 그때 마침 ROTC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ROTC로 복무하게 되면 2년 반 정도의 시간을 군대에서 보내야 되는데 그 시간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빠르게 이제 그때 바로 ROTC를 포기하면 일반 병사로 1년이라는 시간을 좀 아낄 수 있어서, 그때 이제 처음부터 시간을 최대한 아끼고자 군대를 들어갔어요. 군대에서 이제 사업에 관한 책을 많이 접하게 됐던 것 같아요. 1년 동안. 원래는 이제 취업을 한 다음에 창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왕 내가 아낀 1년을 잘 활용해 보자 라는 생각으로 나와서 바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ROTC를 포기하면서 그러면 가족들은 뭐 반대가 없었나요? 많이 반대하셨죠. 왜냐면 이제 저희 아버님 세대는 장교 출신이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게 좀 있으셔서 굉장히 반대하셨어요. 근데 그게 사실 또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아지게 된 계기가 되었고요. 그때 이후로 사실 용돈도 한번 끊겼습니다. 근데 진짜 일절 지원을 안 해주셨는데, 그때 이제 내가 부모님 없이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구나,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구나 를 깨달아서 내 힘으로 뭐라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아버님이랑 연락하세요? 지금도 못하고 있긴 한데 이제 사업 성과를 좀 내서 조만간 인사드릴 예정입니다. 오호,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그럼 정확히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구대판다님의 수업을 듣고 반자동에서 이제 수동 등록에서 이제 저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현재는 스마트 스토어랑 쿠팡 그리고 자사몰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에서 대부분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쿠팡, 자사몰에서 조금씩 매출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님 구대 판단을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구대판다는 저 군대에서 유튜브를 보다가 알게 되었고요. 그 사업에 대한 방식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무자본 창업의 방식과 비슷해서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뭐 판단 대표님이 그럼 하셨던 말씀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저한테는 뭔가 브랜딩에 대한 힌트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항상 제가 들었던 모든 수업에서 마지막에는 딱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나만의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 뭐 상표권을 등록해야 한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만의 상품을 찾아서 브랜딩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처음에 아이템을 발굴할 때는 동그라미들밖에 없는 상품을 계속 찾으려고 했고요. 그 안에서 세모가 될 수 있는 아이템을 계속 찾았습니다. 그냥 그 수강할 때는 거의 그냥 한 6시간 동안 집에서 그냥 그것만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그러면 뭐예요? 뭔가 예를 들면은 생수병이 이렇게 있으면은 네. 똑같이 생긴 생수인데 하나만 납작하고 넓은 생수병이라든지, 다 같은 스마트폰인데 이것만 이렇게 펴지는 스마트폰이라든지 특별한 소구점이 있는. 있는. 네. 그럼 구매 대행으로 처음에 시작하셨잖아요. 네네.
이게 해외 구매 대행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셨어요? 이제 처음에 수업을 듣고 나서 공부를 하고 이제 실행을 했을 때 여러 번 시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와, 이거 안 되면은 그만둬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진짜 온 길을 모아서 한번 해봤는데 그 상품이 터졌어요. 그래서 그 상품이 이제 그 달에 매출 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났으니까 깜짝 놀랐죠. 그런데 이제 바로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거를 놓기가 싫어서, 아니면 뭐 판다쌤이 말씀해주신 뭐 여러 가지 나만의 상품으로 만드는 방법들을 실행을 해서 유지를 해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1,000만 원 이하로는 떨어진 적이 없고요. 최고 매출은 바로 지난달에 찍었는데 한 5,3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아, 이게 지금 구매 대행이랑 통틀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입이랑? 네, 사입이랑 통틀어서. 아. 네. 그럼 지금은 네이버 스토어가 주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어쩌다 그렇게 되신 거예요? 처음에 이제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돈도 없다 보니까 자본이 너무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고생을 많이 해서 그때 막 저희 어머니한테도 돈을 좀 빌리고 가장 친한 형한테도 돈을 빌리고 했던 기억이 좀 있어서 이걸 좀 어떻게 해서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좀 스마트 스토어를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주 플랫폼을 스마트 스토어로 바꾸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돈맥경화가 안 오기 하기 위해서. 저는 스타일이 지금 당장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게 좀 좋아서. 스마트 네. 스토어는 그러면 정산 주기가 어떻게 돼요? 이제 빠른 정산 조건을 유지하면은 바로 다음날 들어옵니다. 다음 날이요? 네, 배송을 보내고 다음날에 바로 입금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자금 회전이나 플랫폼에 구속받지 않는, 남들의 영향을 받지 않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서 자사몰만 한 게 없다 해서 요즘은 자사몰 플레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 대표님, 근데 쿠팡이 매출이 더 잘 나오잖아요. 트래픽이나 이런 게 훨씬 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스토어를 하시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관여 상품이기 때문에 바로 충동 구매 상품이 아니라 한 하루 이틀 고객님들이 다 알아보고 조사하고 충분히 고민하고 구매를 하시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블로그나 카페나 뭐 이런 다양한 마케팅들을 활용할 수 있어서 네이버가 저한테는 좀 더 적절했던 플랫폼인 것 같아요. 카페 블로그는 어떤 마케팅 하시는 거예요? 일단 블로그는 이제 그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제 상품에 대한 후기가 상위에 노출되게끔 하는 걸 상위 노출 마케팅이고요. 그리고 카페는 이제 저희 제품을 원하는 고객님들이 계시는 카페에 제품 정보를 올리는 거죠. 어떤 카페에 올려요? 그냥 동호회 카페? 이런데 제품에 관련된 예를 들어 휴대폰 액세서리다 이러면은 뭐 휴대폰 구매자 카페? 뭐 이런 느낌입니다. 최근에 이제 자사몰에 좀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인스타그램 시장이 조금 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트래픽을 좀 만들고 싶은 생각에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의 카테고리에 관한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어서 인스타도 최근에 만들고. 아, 본인이 네.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어서? 네, 제가 직접 출연해서 제품 홍보도 할 겸 네. 제품 공부도 할 겸 그래서 그렇게 또 만들고 광고 영상도 만들고 그러고 있습니다. 또 다른 거 마케팅 또 하는 거 있으세요? 지금 유튜브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협찬 위주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고. 그러니까 직접 채널이 있으신 거 아니고? 네, 그럼 뭐 조회수 좀 뽑힌 거 있으세요? 조회수가 최근에 좀 운 좋게도 저희가 협찬을 맡기지 않았는데 저희 제품이 좋아서 사용해 주신 유튜버가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나온 그 쇼츠가 지금 거의 500만 조회수 500만이요? 네, 넘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예전에도 뭐 100만 조회수 넘은 것도 있고.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제품 상세 페이지도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유튜버한테 연락해서 네. 갔어요. 유튜버가 운영하는 매장으로 이것 좀 홍보해달라고, 이게 찍어달라고 쫄라서. 그래서 진짜 감사하게도 그 찍은 영상이 처음에 1만 조회수 나와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 유튜브 마케팅에 좀 힘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럼 직접 가셔서 뭐 금액도 지불을 하신 거예요? 금액 지불 안 하고 그냥 제품만 들었습니다. 그렇게 조회수가 뽑히면 그럼 매출에도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당연하죠. 이게 그렇죠. 실감이 가요? 네, 애초에 저희 검색량이 올라갑니다. 스토어 방문 수가 올라가는 걸로도 확인이 가능하고 아이템 스카우트나 셀링하니 이런 툴들을 많이 이용해서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1만 조회수만 나와도 이게 매출에 연결이 되나요? 네, 구매 전환이 잘 되는 상품이고 세팅을 잘 해놨다면 충분히 올라가죠. 대표님, 근데 아직 젊으시잖아요. 네, 27살이신데 또래분들은 취준생이거나 대학생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불러서 술 먹자고 안 하나요? 친구분들이?
제 사업 시작할 때 좀 마음을 단단히 먹고 네. 주변 환경 세팅을 좀 잘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친구들이 저를 부르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안 힘드세요? 네, 전혀 안 힘듭니다. 친구들이랑 좀 멀어졌잖아요. 아무랑도 연락 안 하세요? 주변에 사업을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서 그 친구들이랑 고민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고, 사업을 하는 마음가짐이 생존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유흥이나 이런 건 좀 배제하고 일을 하는 편입니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부자가 되려면 부자 친구들이랑 놀아야 된다. 네네.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아 드디어 도착했네요 대표님. 오늘은 좀 오래 걸린 거죠? 네. 지금 어디 가세요? 커피 마시러 가고 있습니다. 어떤 거 좋아하시나요? 아메리카노요. 무조건. 네. 사무실 여기가 처음이에요? 두 번째 사무실입니다. 두 번째 사무실? 네. 그 전에는 어디 계셨어요? 근데 여기 근처에 있는 라이브 오피스 형식의 좀 작은 사무실 이용했습니다. 대표님 이거 여기 뭐예요? 이거 저희 상품들이고 네.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막 쌓여있는 재고들입니다. 그럼 이게 언제 나가는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당근 알바 불러서 음. 이제 한 5명이서 전부 다 포장을 해서 바로 나갈 수 있게 좀 세팅을 해놓고요. 대표님 자리는 그럼 여기예요? 여기 앞에? 네, 저기 안쪽입니다. 여기 아니에요? 네. 엄청 넓은데요? 너무 좋다. 너무 좋은데요? 괜찮은 조건이라서 재고를 여기다 좀 넣으면 안 돼요? 네, 여기 공간이 좀 괜찮아서 나중에 좀 스튜디오나 이런 걸 좀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이건 뭐예요? 드림 리스트를 좀 이렇게 액자로 걸어놓는 걸 좀 좋아해서 달성했다? 자기 미리 암시인가요? 이미 네, 자기 암시죠. 그냥 이미 달성한 것처럼 행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오시면 무슨 일 하세요? 여기 앉아서 네. 컴퓨터를 켜고 원래 좀 깔끔하세요 스타일이? 촬영한다고 조금 치웠습니다. 네. 이거 뭐예요? 저희 뭐 투두리스트 같은 거 적는데 여기서 오늘 할 일 같은 거 좀 적어놓고요. 오늘 그때그때 해야 할 일들 좀 투두리스트로 적어놓고 어떻게든 좀 완료하고 체크 표시 해놓고 퇴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컴퓨터에다 이렇게 쓰잖아요. 직접 적는 게 좀 더 직관적이고 편하더라고요. 1초 문구? 이거 제가 요즘 읽고 있는 마케팅 책입니다. 책을 평소에 좀 많이 읽으세요? 네, 책은 꾸준히 하루에 30페이지라도 억지로 읽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대표님 매출 인정 한번 가능하실까요? 네. 5월달 매출이고요. 6월달 매출입니다. 5,500, 5,600. 비슷하네요. 그러면 다 떼고 얼마 남는 거예요? 정말 다 떼고 제 생활비까지 다 떼고 15% 정도 남는 것 같아요. 500에서 750만 원 정도 남는 것 같습니다. 최근 5월, 6월 거 합한 금액이 1억 1천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저희 아까 차에서 마케팅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그런 인플루언서들을 이렇게 컨택해가지고 협찬 맡기고 하시잖아요. 네. 주로 어떤 식으로 이런 인플루언서들을 찾는 거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그 키워드를 검색하고 키워드를 다루시는 유튜버 채널에 들어가서 이제 이메일이 기재되어 있으면 이제 이메일로 넣고, 보통 이메일 아니면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많이 넣으시거든요. 인스타그램 아이디 있으면 인스타 들어가서 DM 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얘기했던 내용이나 그런 거 있을까요? 남아있는 것 중에? 저희 뭐 인증할 수 있는 메일로 연락드린 걸 보여드릴 수는 있어요. 이렇게 브랜드 제품 소개를 해드리고 어떤 영상을 통해서 인상 깊어서 봤다라고 했을 때 더 그 확률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영상을 보고 인상 깊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연락을 드렸다라고 해드리고 어떤 특정 영상을 딱 말을 하는 거죠. 네네. 그리고 그 유튜버 분들이 가지고 있는 뭔가 특색 같은 것들을 하나 찍으면은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품 같은 경우 제품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먼저 제공드리고 싶다라고 해드려요. 여기서 광고 얘기는 하지 않고요. 먼저 이렇게 연락을 들었을 때 흔쾌히 오케이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광고를 이제 꾸준히 받고 계시는 분들은 광고 비용을 저한테 제시를 하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평균 조회수 대비 수익이 안 나온다 하면은 저는 캔슬하고요. 그리고 괜찮은 조건이다 하면 바로 진행을 합니다. 대충 광고비가 요구하는 광고비가 어느 정도였어요? 평균이? 제일 하이는 100만 넘는 유튜버였는데 500만 원이었고요. 쇼츠 하나에. 그래서 그거는 진행을 안 하게 되었고, 제일 저렴했던 케이스는 30만 원부터 10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30만 원 정도면 조회수가 대략 어느 정도 기대를 하는 거예요? 10,000회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저 기준으로. 네. 네. 그 영상을 봤다고 해서 저희 상품에 다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걸 포함했을 때 대략 저는 이제 한 10명을 시청을 하면은 1명이 들어온다라고 계산을 해서 10명이 네. 시청을 하면
한 명이 들어온다 10%가 들어오는 거고 그럼 네. 1000명이 내 스토어를 방문했을 때 전환율이 1%가 나오는 거니까 대략 10개 정도 파는 거를 기대를 한다. 네네네. 그러면 10개 팔 걸 기대하고 30만 원 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네네네. 그리고 아까 차에서 저희 유튜브 좀 얘기했었잖아요. 네네. 아까 500만 조회수 터졌다고 하셨는데 네네네. 혹시 그거 보여줄 수 있나요? 네. 근데 그거는 협찬이 아니고 찐 제품 후기였습니다. 그래서 좀 신기한 게 저희가 이렇게 체험단을 의도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소문이 나서 구독자가 많으신 분들이 저희 제품을 좀 리뷰를 해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 영상들이 더 많이 터집니다. 이게 조회수 몇이에요? 728만인데요? 그 사이에도 올랐나 보네요. 네. 네. 그럼 이걸로 실제로 매출이 어느 정도 더 플러스가 됐어요? 조회수 자체가 시장이 2배 정도 커졌고요. 근데 또 이게 다시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트래픽을 꾸준히 제가 제 능력으로 일으키는 게 실력인 것 같아요. 그러면 오셔가지고 오전에 일과는 어떻게 되세요? 오전에는 생산적인 일을 좀 많이 해요. 뭔가 컨텐츠 기획을 한다던가 광고 제안을 한다던가 상품 소싱을 한다던가 최대한 제가 창의적인 업무를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기 아까 택배 많았는데 네. 포장은 언제 하세요? 포장이 필요한 날에는 포장을 하는데 오늘도 좀 해야 돼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그러면 포장을 하시는 거예요? 네, 여기서 대부분의 포장을 하고 있고 택배가 주문이 들어오면 여기서 포장을 할 거면 포장을 하고 이미 포장이 되어 있는 상품들은 여기서 송장을 붙여서 바로 나갑니다. 이런 태그 직접 다 만드신 거예요? 네, 저희 죄송해요. 책입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만들어요? 저는 이거 다 미리 캠퍼스로 디자인해서 직접 네, 디자인하신 거예요? 네, 디자인을 한 다음에 이제 인쇄 요청을 하면은 다 깔끔하게 다 수정해서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제 제품이 여러 개 들어왔을 때 포장할 수 있는 건데 다 이렇게 저처럼 직접 포장하시는 분들은 하나쯤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긴 해요. 네, 이렇게 해서 하면 좀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연출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러시나 이런 데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대표님만의 포장 노하우가 있을까요? 최대한 저는 이 뽁뽁이보다는 이 종이 뽁뽁이 같은 제품을 넣더라도 여기다 넣으면 좀 고급스러워져요. 그럼 택배 포장을 주로 혼자 하세요? 택배 포장은 이제 당일 알바분들이 와서 도와주시고요. 매일매일 구하시는 거예요? 당근 알바로 구하면은 바로바로 10분 만에 연락 옵니다. 이미 한 오랫동안 해서 알고 계신 분들도 있어서 그냥 그날 내일 되세요? 하면은 내일 바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친해진 분도 계셔서 이미 저희 제품 다 알고 포장 방법 다 알아서 익숙해진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그 알바비는 어느 정도예요? 저희는 1,500원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면은 다 끝납니다. 다. 1,500만 원어치 물량을 하루에 다 포장을 할 수 있어서 미리 전부 다 포장을 해놓습니다. 대표님 근데 이 박스 보니까 한국말이 적혀 있는데요? 네네. 이거 중국에서 온 거 아닌가요? 중국에서 왔는데 이제 저희 공장 사장님께서 저희 전용 박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중국 사장님이랑 좀 아는 사이세요? 처음에 이제 판매량을 높여주다 보니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처음에는 안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번 마음을 먹고 중국 출장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었거든요. 공장을 한번 제대로 가봐야겠다. 그때 이제 거의 형 동생 하는 사이하고 좀 친해져서 그때 이후로 저희 제품을 많이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이제 상품 상자 제작이나 뭐 저희가 요청하는 것들 다 해주셨고요. 중국은 그러면 어떻게 처음부터 갈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일단 제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궁금했고 제 상품에 대한 믿음을 좀 얻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맞는지 이게 진짜 광고하는 내용과 일치한지를 좀 검증을 하고 싶어서 확인을 하러 갔습니다. 그러면 중국 갈 때 에이전시를 끼고 갔어요? 아니요, 저 혼자 갔습니다. 그냥 혼자 갔어요? 네네. 그럼 중국어는 어떻게 했어요? 중국어 저희 군대 동기분이 중국 유학생 출신이어서 같이 이제 여행 삼아 갔습니다. 처음에 연락은 이제 위챗으로 많이 일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중국 방문한다고 하니까 그래 와라. 외국에서 오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들었어요, 그 공장에서. 그래서 놀랐다. 그리고 이렇게 젊을지도 몰랐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궁금한 게 그 네. 공장이 네. 중국 내에서 우리가 흔히 아는 도시예요? 아니죠? 네, 촌동네예요, 촌동네. 거의 KTX 같은 열차를 타고 한 2시간 갔어야 돼요. 기차역에서 이제 갔더니 이제 중국 그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그 벤츠를 끌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사님 동행하셔서 저희 짐 다 들어주시고 그래서 되게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기사님까지 있는 사장님이에요? 네. 공장이 엄청 컸어요? 이런 공장을 한 3-4개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래량이나 판매 실적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또 흔쾌히 수락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저도 전부 다 사주셨습니다. 진짜요? 네. 이제 부담스러울 정도로 갈 때도 음료수 한 박스로 사주시고 선물도 이만큼 트렁크에 담아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 공장에 가서는 주로 무슨 얘기를 했어요? 그 사장님이랑? 일단 제가 요구하는 사항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뭐 단가, 그리고 두 번째는 포장 상태, 그리고 세 번째는 배송 속도, 네 번째 제품 개발. 그래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많이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찾아가서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건 진짜 안 되는 거니까 거기서 이제 쪼부를 받죠. 기존에 이제 상자를 제작할 때 처음에 이제 제 돈을 들여서 제가 직접 상자를 만들어서 보냈거든요, 그 공장으로. 근데 지금은 공장에서 알아서 만들어 주시고요, 재고에 맞게끔 알아서 만들어 주시고. 이런 멘트 같은 것들은 그럼 다 직접 작성해가지고 전달한 거예요? 네, 제가 직접 디자인해가지고 했습니다. 단가도 깎았어요? 단가는 못 깎았어요. 근데 단가를 왜 못 깎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엄청난 가공 과정을 거쳐서 생산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지금도 충분히 저렴한 가격이구나, 나한테 오는 가격이, 그걸 느꼈습니다. 상품도 제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이제 출시 계획이 하나 있고요. 아, 아예 새로운 걸로? 네네네. 그리고 뭐 색깔 같은 것도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기로 했고 이미 출시도 돼 있습니다. 또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게 이제 저 같은 판매자들이 공장에 컨택을 했을 때 거절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독점을 하기 위해서. 근데 이 제품은 거기서만 생산이 돼요? 네, 원공장을 제가 찾았던 거고 운이 좋게 좀 찾았죠. 또 제가 그것도 확인하러 갔어요. 이게 진짜 원공장인지도 찾으러 갔었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느낄 수 있었어요. 원공장이다, 얘 진짜구나를 느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제품을 이 공장에서밖에 안 만드니까 제가 잘 파는 걸 보고 따라오는 판매자를 저는 좀 진입장벽을 세우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가서 말씀드렸더니 사장님도 자기도 이제 여러 나라에 유통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한 나라에 한 판매자밖에 안 둔다, 그 저희 경영 방식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랑도 핏이 맞고, 그래서 저한테만 유통해달라. 그래서 이제 한국인 판매자들한테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렸어요. 이 회사와 독점 계약이 되어 있으니 얘네한테 구매를 해라 식으로 그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표님 중간 유통도 할 수가 있을 수도 있겠다. 나중에. 총판 개념인 거죠. 네. 이게 나중에 대표님이 디자인 기획 단계까지 들어가면 이제 진짜 총판이 아니라 진짜 대표님께 되는 거죠, 진짜. 네, 맞습니다. 그때 가면. 대표님 점심은 보통 어떻게 하세요? 보통 여기 구내식당이 많아서 구내식당 가서 먹습니다. 오늘 좀 일찍 가서 먹으면 안 될까요? 네, 일찍 가서 같이 드시죠. 점심 배가 드시죠. 고프네. 식당 음식이 괜찮아요? 맛있습니다. 네, 매일 먹으면 안 질려요? 구내식당에서 먹으면? 매일매일 메뉴가 달라져서 고민하지도 않고 그냥 가서 먹으면 됩니다. 그럼 매일이면 주말에도 나오세요? 주말에는 배달시켜 먹어야죠. 와. 대표님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굉장히 맛있는데요? 구내식당이 잘 돼 있네 요즘에. 구내식당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요. 가산에 오면 누릴 수 있는 혜택입니다. 대표님 근데 평소에도 여유가 이렇게 많아요? 네, 그냥 시간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으니까 비교적 여유로운 편인 것 같아요. 저희 마저 이야기는 카페 가서 하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근데 아까 여자친구분이랑 같이 일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실례가 안 된다면 어떻게 만났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여자친구랑은 이제 제가 처음에 초창기에 온라인 셀링을 시작했을 때 네. 공유 오피스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여자친구가 눈에 띄더라고요. 공유 오피스에 계셨어요? 네. 그래서 그분도 마침 온라인 셀링도 하고 있었고 너무 저보다 압도적으로 좀 잘해 보이셔서 처음에 좀 배우고자 먼저 물어봤습니다. 지금 사무실은 그러면 어떻게 내고 계세요? 뭐 반반 내고 계세요? 네, 저희 반반씩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누가 더 잘 벌어요? 여자친구가 저한테 일절 그런 얘기를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눈치껏 여자친구가 더 잘 버는 것 같아요. 진짜요? 네. 그런 거 공유를 안 하세요? 저는 다 말하는 편인데 여자친구는 말 안 하더라고요. 대표님 그러면 여자친구분과 같이 사무실을 쓰면 좋은 점이 뭐예요? 서로 사업을 하다 보면 바빠서 못 만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한 사람은 직장인이고 한 사람은 사업을 할 경우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게 없으니 저희는 항상 붙어 있으니 좀 괜찮은 것 같고, 또 무엇보다도 속에 있는 고민거리들을 사업에 대한 고민거리들을 같이 털어놓을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초창기에 이제 좀 힘들 때 마지막으로 한번 시도해봐라라고 해준 게 여자친구기도 하고, 그리고 서로 어려울 때 이제 힘이 많이 되니까 그게 가장 감사했던 것 같아요. 저는 여자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지금 이 상품이 그 마지막으로 딱 도전해 보려고 했던 상품이었어요? 네, 맞아요. 만약에 이게 안 됐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다른 광고 대행업 하려고 했어요. 아 진짜요? 네네. 지금 상품이 그 구매 대행 하다가 알게 된 상품인 거잖아요. 네네, 맞아요. 이 상품을 소싱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저 고객 CS였어요, 저는. 그 어떤 고객님께서 제가 판매한 상품을 가지고 항의를 하셨어요. 전화를 해서 왜 이런 거 보내냐. 저도 이제 거기서 이제 좀 고민점이 스타트가 되었고, 막 좀 많이 살 테니 제대로 된 상품 찾아달라고 그 고객님께서 해주셨거든요. 그때 이제 좀 잘 찾아보니까 괜찮은 상품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 샘플을 10개 사서 그 중에서 가장 괜찮은 걸로 골랐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상품이 되었어요. 대표님 근데 결국엔 지금 그 제품을 사입해서 팔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저희 그로스 수업도 들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로스 수업 할 때도 상품 소싱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데도 결국에 이 상품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그로스 수업을 들은 이유는 그 그로스로 판매 방식을 배워서 이 방식을 우리 기존에 있던 내 제품에 적용해도 되겠다 싶어서 아예 그냥 그만두고 지금 제 상품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제품 제가 알기로는 인증이 필요할 텐데 그쵸? 네네, 맞습니다. 인증 비용은 한 어느 정도 들었어요? 그때 그 당시 인증 비용이 38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350만 원에 380만 원? 이 정도였던 것 그게 같아요. 카테고리가 뭐죠? 주방용품입니다. 주방용품? 네네. 기간은 얼마나 걸렸어요? 기간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한 달에서 2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대표님 보니까 자사몰도 있던데 네. 자사몰을 직접 만드신 거예요 이것도? 일단 위임할 수 있는 부분이 위임을 하고 네. 저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혼자 했습니다. 그럼 자사몰 만들 때 어떤 걸린 기간과 비용 같은 건 한 대략 어느 정도? 제 실행을 되게 늦게 해서 개설은 한 지는 꽤 됐고요. 한 6개월 정도 됐고 제대로 이제 디자인을 개선하고 뭐 리뷰 같은 거를 좀 쌓고 이런 작업은 일주일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비용은 한 얼마 정도 들어요? 왜냐면 자사몰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도 분명히 이제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자사몰 홈페이지마다 디자인을 해주는 그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거기다 의뢰를 하시면은 제가 봤던 걸로는 한 3, 40만 원 정도 선에서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의뢰하는 걸 어디서 찾았어요? 크모? 지금 카페24에서 카페24? 네네네. 그 업체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따라하고 싶은 브랜드가 그 디자인을 사용해서 그 디자인을 썼습니다. 그럼 자사몰은 정산 말고 그 오픈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플랫폼에 제어되지 않는, 플랫폼에 영향을 받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자사몰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꼭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목표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저는. 대표님 뭐 이제 쿠팡도 해보셨지만 네. 지금 어쨌든 주력이 스마트 스토어랑 자사몰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쿠팡은 사실 초보자들이 광고 돌리기도 쉽고 접근성이 되게 좋은 반면에 저도 스마트 스토어를 해봤지만 해보면서 느끼는 게 쿠팡이랑은 뭔가 이 광고 효율이나 트래픽 느낌이 아예 다르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러면 스마트 스토어랑 자사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노출을 해요, 상품을? 처음에는 무조건 검색 광고였어요. CPC 위주의. 파워링크 이런 것도 했어요? 파워링크 했죠. 그리고 제일 도움이 많이 됐던 게 블로그였던 것 같아요. 블로그 상위 노출하는 거? 네네네. 그럼 그것도 다 의뢰를 했겠네요. 처음엔 혼자 했습니다. 다 계정 만들어서 뭐 하기도 해보고. 근데 그게 키워드 검색했을 때 노출이 안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 블로그도 이제 경쟁이 있는데 제가 있는 키워드에서는 경쟁이 약했어요. 그럼 대표님이 직접 써서 글을 올리는 게 실질적으로 도움도 많이 됐어요? 그 뭔가 구조랑 이 시장의 흐름을 좀 알게 되어서 대행사들이랑 지금은 쉽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도 계속 그 네이버 광고도 하고 계세요? 네. 쓰고 있어요? 네네. 광고 효율도 잘 나오는 편이에요? 제 기준에서는 잘 만족스럽게 하고 있어요. 로아스는 한 어느 정도 나와요? 4천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로아스가 4천이 나와요? 네네. 대표님만의 어떤 그 네이버 광고 세팅법 같은 것도 있어요? 제가 했던 거는 그 경쟁사가 그래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 매일매일 광고 순위를 바뀌는 걸 측정하면서 뭐 광고비를 계속 바꿔주는 거? 그러면 대표님이 지금 대표님 상품을 브랜딩하는 과정에서 대표님만의 어떤 마케팅 차별점 있어요? 저는 일단 고객들끼리의 소통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저희 제품과 관련된 어플도 출시하고 있고요. 어플이요? 네, 출시 준비 중입니다. 출시가 아직 된 건 아니에요? 다음 주 중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진짜요? 네. 그럼 그 어플에서는 뭘 하는 건데요? 저희 제품에 대한 사용 설명이나 네. 그런 기록 같은 걸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커뮤니티, 간단한 좋아요나 뭐 이런 기능 같은 거, 그리고 저희 고객센터로 바로 연결되는 그런 서비스 같은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그 상품의 뭐 제품 설명서나 뭐 이런 거에 어플에 대한 홍보 멘트 같은 것들 다 들어가요? 그 사용자들이 그 어플을 어떻게 알아요?
QR코드를 남겨드리면 됩니다. 꼭 한번 찍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거의 다 들어오시더라고요. 그 어플에 있는 기능을 원래 노션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노션에 조회수가 찍히는 걸 보고 많이 활용하시고 이거 수정해달라 하시니까 아 진짜요? 네, 그걸 만든 반영해서 거예요? 저희가 어플을 만들었습니다. 아 근데 그럼 어플 만드는데 비용이 꽤 많이 들었겠네요? 운이 좋게도 좀 지인 중에 개발자분이 계셔서 이 아. 부분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더니 좀 흔쾌히 저렴한 비용에 좀 개발을 해주신다고 아, 하셔서 진짜요? 비용이 네. 얼마 정도 들었는데요? 저는 이제 한 50만 원 정도에 진행을 했습니다. 50만 원. 진짜요? 네. 진짜 싸게 했다. 원래 정말 지인 찬스였죠. 제가 네. 알기로는 못해도 한 뭐 2, 300에서 4, 500은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네. 크게 만들면 1000만 원도 들고. 그쵸. 저희 같은 온라인 셀러들은 이제 그런 어플에 대한 진입 장벽이 어느 정도 생각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거 만드는 거 어려운 거 아니야? 근데 막상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었고 실행이 가능한 일이었더라고요. 아 어플 만드는 게? 네. 그리고 더구나 제품에 관한 어플 같은 거는 간단한 기능, 사용 설명서, 저 같은 커뮤니티 뭐 이런 것만 있으면 되니까 좀 더 빠른 기간 안에 좀 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상품에 대한 어플을 만들어 놓고 근데 그걸 유지하기 위한 비용은 안 들어요 그러면? 네, 유지하기 위한 비용은 딱히 안 들고 아 그래요? 트래픽 수가 너무 많아지면 제가 알기로 회원 수가 한 2만 명 동시에 접속하면 그렇게 하면 비용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비용이 들게 되는 시점이면 이미 저는 기분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플 같은 걸 만들면 그냥 저는 아무것도 그쪽에 지식이 별로 없으니까 어플을 만들면 그 어플에 컨텐츠 올리는 거는 그 이용자가 사용자가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그 개발자한테 저 이 컨텐츠 올려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야 돼요? 자유롭게 저희 인스타그램처럼 동영상이나 사진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럼 배너 디자인 같은 것들도 내가 직접 바꿀 수 있어요? 네, 당연하죠. 그럼 제작 비용만 드는 거구나? 네네네.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면 진짜 좋긴 하겠다 그쵸? 네네, 맞습니다. 근데 대표님은 지인이라서 그걸 싸게 엄청 한 거죠? 그쵸, 아무래도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걸 만약에 그 혹시라도 저희 뭐 채널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이나 저희 수강생 대표님들 중에서도 혹시라도 어플 개발에 관심이 있다 하시면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그래요? 한 3분 정도는 네. 그 제가 했던 가격과 동일한 조건으로 아 진짜요?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50만 원에? 네네, 딱 3분만 저희가 개발자 분들도 이제 이러한 레퍼런스를 좀 만들기 위해서 어느 정도 상품을 골라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딱 3분만 저희가 몰입을 해서 한번 제작을 아 근데 특정 할수 있을 것 카테고리가 같습니다. 있어요? 그걸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원하는 그런 카테고리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대표님들이 생각하셨을 때 본인 상품이 커뮤니티성이 필요한 제품이다, 혹은 사용 방법이 복잡하다, 아니면 상황에 따라 사용법이 달라진다, 혹은 이거 아니더라도 그냥 제품의 제품력을 좀 강화시키고 싶다, 우리는 이런 제품 팔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 어플로 개발하는 회사예요,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이런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마 필요로 하실 것 같습니다. 약간 우리가 뭐 동아일보의 뭐 베스트 상품, 1등 상품 네네네. 이런 것처럼 상세 페이지 컨텐츠 용으로도 쓴다 네네, 이렇게 또 맞습니다. 활용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렇게 처음에는 사용하시다가 추가적인 기능이 언제 생길지 모르잖아요. 언제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좀 확장시킬 수 있는 매개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제 단순히 우리 이거에 대해 제품뿐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어플까지 있는 회사야, 우리 거 사면은 어플도 이용하고 우리 다른 고객님들이랑 소통도 할 수 있어, 이런 부분을 강조하려고 만들게 된 거거든요. 저희도 단순히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어플에 이런 기능도 넣을 수 있네 하다가 지금 이런 어플을 출시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플 개발에 희망하시는 분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설문조사 링크를 남기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 설문 링크를 드릴까? 희망하시는 이유와 상품과 네. 이런 것들. 그럼 저희가 저희 고정 댓글에 그 구글 설문 링크를 하나 올려드릴 테니까요. 조금 전에 저희 여기 대표님이 얘기하신 어플 만드는 거 되게 싸게 또 연결을 시켜주신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관심 있으시면 설문을 넣어주세요. 거기에 이제 저희가 항목들에 다 맞춰서 넣어주시면 저희가 보고 연락을 따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표님, 그러니까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브랜드를 만들고 싶으세요? 제가 지금 이 몸담고 있는 카테고리 시장에서 한번 끝까지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고 싶어요. 그게 목표고, 거기 그 시장에서 1위를 한 다음에 다음 상품으로 넘어가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러면 온라인 판매가 하고 싶은데 아직 시작 못한 20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지금까지도 정말 좀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처음에 자본이 드는 사입이나 다른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먼저 구매 대행으로 시작을 했다는 게 가장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오늘 촬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매출 쭉쭉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더운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매출 1억 달성하고 또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